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정 도구 있죠. 계측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테스터기라는 겁니다. 그 테스터기는 뭐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배율기와 분류기는 테스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전압 측정, 전류 측정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테스터기로 할 수 있는데 전압계, 전류계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저항이 있습니다. 전압이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있고 전압이 얼마나 측정되는가를 측정해야 되는데 전압이 몇 볼트인가를 측정해야 되는데 전압계와 전류계가 이거죠.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전압계,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전류계입니다. 근데 얘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전류계는 보세요. 물이라 그랬죠. 전류는 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류를 측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을 끊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즉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요. 예, 중요한 겁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한다. 그 다음에 전압계는 뭐라고 그랬다? 전압은 높이라 그랬죠.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압계, 전류계예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전류계는 직렬, 변압계는 병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는 배열기와 분류기는 뭐냐? 이런 거요. 보세요. 그래서 전류계는 무시하고 전압계 볼게요. 보세요. 100볼트를 가합니다. 100볼트를. 그럼 여기 당연히 100볼트 걸리겠죠. 그러면 이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는 보세요. 제가 뭐 건전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약간의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이요. 그 내부 저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내부 저항이 만약에 10옴이라고 10옴. 그럼 전압계는 얼마? 100볼트 걸린 것을 100볼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를 내가 1000볼트를 가했다. 그럼 여기 1000볼트가 가겠죠. 그런데 이 전압계는 이 내부장이 10옴짜리 전압계는 100볼트까지밖에 측정을 못합니다.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볼트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보여서 이 전압계가 이렇게 있는데 내부장이 10옴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직렬로 90옴을 한번 달아봐요. 90옴을요. 그럼 보세요. 90옴을 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1000볼트 걸렸죠? 그 전압 분배 법칙이 어떻게 돼요? 얘를 90옴을 연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000볼트니까 90옴이 얼마? 900볼트, 여기에 100볼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900볼트 측정해주니까 나는 100볼트를 측정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는 1000볼트가 측정이 된 거죠. 맞죠? 이것이 배열기의 원리입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배열기가 이렇게 했어요. 내부장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레인지에 놓을 수가 있어요. 실제 테스터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되어 있고, 혹시 궁금하시면
사진을 한번 보세요. 테스터기에서 구글 같은 데 가셔서 테스터기 해서 이미지 화면 보시면은 이 승무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V 레인지, 1000V 레인지, 뭐 10,000V 레인지, 뭐 이래서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내가 테스터기를 돌려 띡띡띡 돌립니다. 띡띡띡 돌린다는 게 뭐냐면 실제 저항을 여기 이렇게 레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원하는 레인지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래 100V밖에 측정하지 못하는 거지만 저항을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잃는 값을 달리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0V 레인지에 두면 이 라인의 전압값을 읽으면 돼요. 1000V 레인지로 두면은 이 라인의 전압값을 읽으면 되고 10,000V 레인지로 두면 이 부분의 전압값을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율기란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배율기를 하면 이렇게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압 측정 범위를 넓히기 내가 100V밖에 측정 못하는 그런 전압계지만은 내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전압계와 얘가 어떻게 배율기 전압계 어떻게 연결했어요? 어떻게 연결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압계 어떻게 연결했다? 직렬로 연결하죠. 연결하는 저항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보세요. 전압계는 회로와 병렬로 연결하죠. 이거에 말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전압계 자체는 회로와 병렬로 연결하는데 이 배열기는 그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한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지만 전압계는 높이니까 병렬로 연결해 찍는데 이 배열기 자체는 어떻게? 이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직렬로. 띡띡띡 테스터기를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원리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100V를 측정하는데 100V로 1000V를 측정했죠. 맞죠? 그럼 몇 배예요? 몇 배? 10배죠. 10배. 이것을 배율 M입니다. M이 10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이 10배.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보세요. 100V를 1000V를 할 때 아까 내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전압계 내부장이 뭐 15mm 때 배율기의 저항을 90ohm으로 뒀죠. 몇 배? 저항값을 9배로 뒀다는 겁니다. 9배. 맞죠? 앞에 됐던 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0배 측정하고 싶을 때 저항은 9배입니다. 그러면 RM은 어떻게? 얘는 어떻게? RV에 몇 배를 곱해요? 배율 M에 마이너스 1배를 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앞에서 했던 거를 저항 수치를 한번 잘 보세요. 따라서 교재에 있는 공식 이겁니다. RM은 M-1의 RV, M-1의 RV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M은 얼마? M 얼마? RV분의 RM 플러스 1. 배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 10분의 90 플러스 1하면 얼마요? 9 더하기 1하면 1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율기의 저항과 배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치도 뭐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율기였고요. 그다음 분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기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분류기는 이렇게 돼요. 분류기는 보세요. 전류계 위해 어떻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했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분류기는 어떻게? 전류계와 얘는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기의 저항을 우리가 분류기를 RS라고 합니다. RS. 얘는 시험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배율기 저항도 뭐 RM이라 할 수도 있고 뭐 RN이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마음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류기 저항이다, 배율기 저항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RS는 어떻게 되냐? 병렬입니다. 병렬 얼마? n-1분의 1 RA. 전류계 내부 저항의 n-1배입니다. n-1분의 1배예요. n-1분의 1배. 따라서 n은 어떻게 되느냐? n 얼마? RS분의 RA 플러스 1이 됩니다. n은 배율은 RS분의 R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항값 물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보세요. 배율기는 보세요. 10배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 n-1배니까 이 배율기 저항은 몇 배? 9배. 50배다? 49배. 100배다? 99배. 배율기 저항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 얼마? 5배면 4분의 1. 뭐 10배면 9분의 1. 1 빼면 되죠. 그래서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분류기와 배율기가 뭐다? 실제 테스트기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실제 테스트기 내부에 띡띡띡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원리는 뭐냐? 이런 것 자체가 10이다, 90이다 이런 것 자체가 뭐냐? 저항에 의한 전압 분배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분류기와 배율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스턴 브릿지라고 나옵니다. 휘스턴 브릿지. 이 휘스턴 브릿지는 뭐냐면 실제 응용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땅속에 지중 케이블 있죠. 지중 케이블에 고장이 발생된 것을 찾을 때 사용되는 것이 이 휘스턴 브릿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실제 적용되는 건, 더 많이 적용되는 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전력공학도 약간 있지만은, 실계에서 많이 적용되고요. 회로 이론에서는 원리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휘스턴 브릿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휘스턴 브릿지는, 4개 저항인데요. P, Q, R, X입니다. 얘도 뭐 제가 유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은 원리만 아시면, 그 원리가 아니고 이 결과만 아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 공식 자체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첫 번째 휘스턴 브릿지는 2개입니다. 첫 번째 P 곱하기 대각선이요. P 곱하기 R과 이 대각선이요. Q 곱하기 X가 같으면 G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예. 이때 P, Q, R, X 전부 단위는 옴이에요. 저항 성분입니다. 저항이나 뭐 이 장에서 뭐 리액턴스 뭐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전부 저항이에요. 저항. 예. 이 값이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으면은 G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 보세요. G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P 곱하기 R은 Q 곱하기 X다. 뭐 반대인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G는 뭐냐? G는 우리가 검류계라고 그래요. 검류계. 검류계가 무슨 말일까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검사하는 계기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검사하는 계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2옴, 3옴, 6옴, 1옴이에요. 5옴입니다. 5옴이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요거부터 확인하세요. 2 곱하기 예, 제가 잘못했어요. 예. 아유, 2옴, 3옴, 6옴, 1옴이요. 예. 보세요. 2 곱하기 3, 6이죠. 6 곱하기 1은 6이죠. 맞죠? 같죠? 같으면 뭐다? 여기에는 뭐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뭐 검육에는 어떻게든 간에 이 가운데 라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요? 뭐? R이 무한대 굉장히 클 때가 됩니다. 저항이 굉장히 크면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R이 능력이 너무 크면은 전류를 너무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저항이 무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끊어진 것.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무한대.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네. 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끝이에요. 끝. 그럼 전류가 보세요.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는 못 흐릅니다. 왜? 전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기적으로 못 흐르죠. 전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끊어진 부분 저항을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무한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같으니까 이 곱한 것이 같으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저항이 무한대고 끊어진 것이다. 뭐다? 차라리 없애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을 때는 가운데 있는 저항을 없애라는 겁니다. 괜히 달아놓고 계산하면은 눈에 걸그적거리죠. 맞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얼마? 2옴, 1옴 직렬하면 3, 3옴, 6옴 직렬하면 9 맞죠? 얘 둘이 직렬이고 얘 둘이 직렬이니까 병렬 얼마? 3 플러스 9분의 3 곱하기 9 하면은 뭐 12분의 27 해서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휘성 브릿지 일단 회로 이론에서 나올 때는 이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예. 휘성 브릿지 이렇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기억을 해 주시고 예, 주시고 휘성 브릿지 요 경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9장에 뭐 전력, 전력량, 열량 9번에 전력, 전력량, 열량인데 얘들은 실제로 기본입니다. 기본은 기본인데 뭐 너무 기본이죠. 뭐 그래서 그 전력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회로보다는요, 그 전력공학이나 실기나 이런 타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기 이론이니까 이론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봅니다. 얘들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봅니다. 앞에서 이런 공식 했죠. V는 Q분의 W 라는 공식 기억나시죠? 회로 이론 7시간 했습니다. W는 뭐다? W는 QV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Q는 뭐라 그래서 Q는 뭐다? Q는 예, IT라고 했죠. IT 입니다. 얘는 1이고요. 1은 줄입니다. 줄. 그럼 T와 V, I와 뭐 V를 맨 앞으로 오면 얼마? VRT죠, VRT. 줄인데 보세요. 이 VR 있죠, VR. 네, 얘를 P라고 하고요. 네, 와트. 네. 얘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제가 뭐 앞에서 했지만 형광등 40와트
뭐 다림이 1000와트 이게 전부 전력입니다. 전력. 뭐냐? 전기적인 그 순간순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적인 힘, 전력입니다. 전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마력 홀스파워예요. 홀스파워 1마력은 746와트. 뭐냐? 말이 끄는 힘 1마력은 746와트다. 전기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힘을 우리가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간순간의 그 힘입니다. 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P를 전력이라고 하는데 파워요. 파워. 전력은 VI입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류는 뭐예요? I는 R분의 V죠. 얼마? 전류 대신 R분의 V 대입하면 R분의 V의 제곱. V는 뭐예요? IR이죠. V는 IR. 오메 법칙에서 V는 IR이니까 얼마? I 제곱 R 와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력. 이 전력 공식도 전기에서는 너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시험장 갔는데 전력 공식 생각 안 난다? 집으로 오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이 변형, 오메 법칙을 갖고 대입만 하시면은 공식을 되게 따로 외우고 이러진 않으셔도 되니까 한번 오메 법칙으로, 오메 법칙을 대입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 볼게요. 전력량. W라고 하면 전력량은 앞에서 이거. 이거 전력량도 1입니다. 1. 그래서 전기가 한 1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전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어떻게? VIT가 됩니다. 전력량은요. 전력량. 전력 곱하기 시간. 전력에서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 된다는 겁니다. 전력 곱하기 시간, 전력량. 그러면, 뭐요? R분의 V제곱, 전력, R분의 V제곱에도 시간 T를 곱하고, R제곱 R에도 시간 T를 곱하고, 얘는 줄입니다. 줄. 예. 그런데 단위가 보세요. 전력량의 단위를 줄로 쓸 수도 있는데 VI 전압 곱하기 전력의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와트라 그랬죠. 와트. 시간의 단위는 뭐라? 세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를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써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썼어요. 일은 줄인데 전기에서는 줄보다는 와트 세커를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와트 세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와트 아워는 뭐냐? 와트 아워는 뭐냐? 1시간은 60분이고 60분은 60초죠. 그래서 1시간 3600초입니다. 따라서 얼마? 와트 아워는 얼마? 3600와트 세커가 되는 거죠. 전력량 시간입니다. 와트 아워는 3600와트 세커가 되고, 만약에 여기에 킬로가 붙으면 어떻게? 킬로가 붙으면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10의 3승. 킬로는 10의 3승. 그럼 얼마? 킬로가 붙으면 얼마? 36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한 약속이니까 막말로 까라면 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광등을 가지고 불을 켜는 것도 있죠. 불을 켜는 것도 있지만은 열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열을 내는 것 열량이라 그래요. 열량. 그럼 보세요. 우리가 다시 에너지의 단위로 가서 1줄은 열량은 뭐예요? 칼로리 하죠. 칼로리에서 0.24 칼로리가 됩니다. 1줄은 0.24 칼로리가 돼요. 1줄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1kWh. 우리가 1kWh 얘가 전력량의 단위인데 왜 kWh를 많이 쓰냐면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우리가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전기요금이 1kWh당 뭐 100kW 전에는 뭐 60원 뭐 그다음에 넘으면 120원 뭐 이렇게 누진세 붙으면 얼마만 하잖아요. 그 기본이 뭐냐? 전력량의 단위가 요 놈입니다. kWh. 1kWh. 그럼 보세요. 1kWh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3600 곱하기 10의 3승 줄인데 와트 세컨은 줄인데 칼로리로 바꾸면 얼마다? 곱하기 0.24를 해요. 0.24를 하면은 얼마나? 얘는 칼로리 단위도 킬로칼로리로 하면 킬로칼로리라면 얘 없어지고 3600 곱하기 0.24 하면 얼마? 860kcal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이 타고목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 1kWh는 860kcal가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 60원 정도는 860kcal.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공깃밥 하나 얼마? 공깃밥 하나 300kcal요. 그러면 1kWh는 약 얼마? 공깃밥 3개. 3개 정도의 열량. 그러니까 전기의 힘 1kWh는 얼마? 공깃밥 3개의 열량과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전력량과 열량의 변환 관계, 그 다음에 전력과 전력량의 공식 등 이런 것들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열량인데 열량을 얘가 전기량의 열량이 아니고요. 우리 영어가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많이 없잖아. 그래서 Q를 전기량에서도 Q를 써요. 그 다음에 열량에서도 많이 쓰는 것이 Q입니다. 나중에 가면 뭐 선택도 확대도에서 또 Q를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파벳 Q를 하더라도 쓰이는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Q는 열량이에요, 열량. 열량은 얼마냐? 0.24 앞에 됐죠? PT. 뭐다? 전력 곱하기 C니까 전력량입니다. 열량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얼마? CM 예, T2 마이너스 T1. 책에는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온도예요. C는 물의 비열이에요. M은 물의 질량입니다. 예.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여기에서 물의 비열은 그 1로 보시면 돼요. 물의 비열은 1이고 질량은 뭐 주어질 건데 CM 곱하기 온도 변화만큼이 또 열량입니다. 그 열량이 0.24 PT 0.24 곱하기 전력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에너지와 전력과 열량의 관계 이런 부분도 뭐 당장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전기 전체에서 뭐 자기약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기 이론을 하면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1장 이론 부분을 마쳤는데요. 그 다음에 1장 문제풀이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문제풀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론을 완벽하게 해서 문제풀이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시잖아. 그러면 이런 거, 막 권투를 하는데 계속 펀치만 때리는 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싸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실제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응용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론하고 문제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 그 다음에 응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접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론했던 거 이게 문제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한 의미에서도 문제풀이를 꼭 좀 해주시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간 어렵지만은 뭐 한번 풀어서 안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당연한 소리지만 끈기 있게 반복해서 풀어 나가시면은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리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